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정보경 브로드웨이의 웨스트 88번가 북쪽 방면에서 한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59세 남성을 쳤습니다. 피해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플러싱의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여자 아기를 포함한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상 피해보다는 화재로 인해 건물에 가득 찬 연기를 들이마셔 생긴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파센스 블러버드의 포모노크 하우스에 위치한 아파트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1층 위로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가 온 건물로 퍼지면서 특히 2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방관들이 진압에 나서면서 불길은 1시간 만에 꺼졌으며 화재의 원인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경찰은 맨해튼 웨스트 빌리지에서 한 여성의 얼굴에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뿌리고 여성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화요일 오전 2시 15분쯤 호레티오와 그리니치 스트릿 인근에 서 있던 33살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여성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물질을 분사합니다. 이후 여성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챈 뒤 제인 스트리트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5피트 9인치의 신장이며 사건 당시 검은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2살 배기 아기의 생일 파티에서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6시경 테네시주 다이어스버그의 한 가정집에서 2살 난 남자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던 도중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명의 괴한들이 현관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접근했고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21세 여성은 사망했으며 다른 6명도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진 여성은 생일의 주인공이었던 2살 남자아기의 어머니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슴에 총을 맞아 즉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상을 입은 이들 가운데 6살 소녀는 현재 중태로, 소녀는 파티에 참석한 손님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포트 오토리티 버스 터미널, 허드슨 강을 사이에 두고 뉴욕과 뉴저지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터미널을 짓는 프로젝트가 해결에 도달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책임자로 지정한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스티븐 코헨 부청장은 어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부청장이 이 프로젝트에 많은 좌절을 느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뉴저지 의원들은 뉴저지 의회에서 지정한 책임자인 항만청의 존 디그넌 청장이 제안한 내용에 스티븐 코헨이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비난을 쏟아내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이미 66년이 된 기존의 버스 터미널이 낡아 새로운 터미널을 지어야 한다는 점 외에는 그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새로운 터미널을 뉴욕의 서쪽에 짓기로 잠정 결론났지만 이 또한 뉴욕 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의원들은 뉴욕시의 환경과 건강 문제가 우려된다며 새로운 터미널을 뉴저지에 짓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뉴욕 공립도서관이 2억 달러를 들여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16일 정기회의를 가진 뉴욕 공립도서관 NYPL 이사회는 재개발 공사를 위해 2억 달러를 뉴욕시로부터 지원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개발 공사 프로젝트를 위한 나머지 금액은 사기업들로부터 받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공립도서관 미드타운 지점은 핍스 애비뉴와 40가 구백화점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1970년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마다 170만 명이 다녀가는 뉴욕 공립도서관은 8층 높이에 10만 스퀘어피트의 공간이 마련되고 좌석이 1,500개 늘어나 현재보다 30% 이상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한국 소식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현재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한국 시각으로 18일 오후 4시, 뉴욕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 수사특별본부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친척집 인근에서 장 씨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장 씨는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승마 선수 출신인 장 씨는 최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동계스포츠 분야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48시간의 체포 시한인 20일까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시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내각 3인에 대한 임명 확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수위는 법무장관직에 그동안 하마평에 있었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나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아닌 엘라베마 상원의원인 제프 세션스를 지명했습니다. 이민개혁안이나 양형 완화 법안 등에 반대하는 대표적 강성 보수 성향인 제프 세션스는 과거 인종차별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CIA 정보국장에는 마이크 폼페오 캔자스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폼페오 의원은 의료보험 개혁 당시 오바마 케어를 반대한 주요 인물이며 전미 총기협회 회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장은 국무장관과 보좌관 중 하나의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왔던 인물로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안보 자문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인수위의 지명을 수락해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안에 이 확정된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달러와 가치가 1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경기 부양책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른바 트럼프 텐트럼 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100.93까지 올라 지난 2003년 4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달러화는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도 101.32를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발표된 원달러 환율 역시 7.3원 오른 1183원 20전을 기록해 올 6월 이후 5개월 만에 118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전날 트럼프 텐트럼의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자 아예 국채를 고정금리로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공개 시장 조작에 나섰는데 이에 엔화가 달러화의 약세를 보였고 그 결과 원화도 환율이 올랐습니다. 달러당 엔화 환율 역시 이날 5개월여 만에 110엔 선을 넘어 110엔 60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달러 강세가 다음 달 13일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전후로 한 차례 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라과디아 공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라과디아 공항을 관할하는 포트 오토리티 측은 이번 연휴 내 라과디아 공항을 이용할 예정인 여행객들에게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인 라과디아 공항 공사로 공항 운행에 있어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항 개보수에 따른 공항 주차장 이용이 제한돼 있어 추수감사절 연휴 공항을 이용할 여행객들의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포트 오토리티 측은 직원용 주차장에 1,800여 개의 자리를 일반 여행객들에게 추가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라과디아 공항을 찾을 약 35만 명의 여행객들을 유치하기엔 턱없는 실정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